어지러운 세상은 갈피를 못 잡고 아직도 어지럽습니다. 유일하게 국가 어른으로서 쓴소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기중 교수님 장례가 이제 끝나가는데요. 그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개딸들이요. 그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장례식장에서도 악담을 퍼붓고 뭐 SNS 이런 데서 그냥 말도 못하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신 윤기중 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8월 15일 오후 3시경에 별세를 하셨는데 그것을 보도한 언론들을 보면 그 댓글들이 동아일보 경우를 표본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댓글이 8월 15일, 16일, 17일 어제 아침까지 약 1000개가 달려 있어요. 그 단순히 별세했다. 윤기중 교수가 기사의 댓글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신데 별세했다. 요 기사에 대해서 악담하는 게 제가 유의해서 봤더니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초기에는 한 7, 80%가 친일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고 잘 죽었다. 그러면 아들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같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의 아들은 역시 친일파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좀 가하겠습니다. 친일파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명복을 빈다 이쪽이 더 많아지긴 해도 예전에 한 30%는 그 악담이 지금 한 1000개 중에 달려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초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대변인인 김규현 제주 출신 의원 대변인이 어떤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니까 2030년 부산 엑스포는 물 건너갔다. 왜 물 건너가느냐? 새만금 잼버리가 이 정권에 의해서 망사가 되어버렸다. 행사가 아니라 아주 망치는 행사가 됐다. 이걸 국제사회에 널리 다 알려졌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 한국에 신뢰를 회복해갖고 올 수 있겠느냐. 물 건너갔다. 이것도 악담이거든. 그렇죠. 자기들의 책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래서 이걸 저는 폐륜 정치라고 봅니다. 폐륜 정치. 폐륜이라는 게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 기본적 도덕을 깔아뭉개고 그러니까 막말로 이게 그냥 퍼붓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저주.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저주의 폭탄을 퍼붓는 이게 이제 폐륜 행위인데 이게 정치권에서 이런 폐륜 행위 말과 행동이 폐륜적인 것으로 깊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불행하게도 작년 8월에 이재명 의원이 무리하게 6월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 지금 꼭 1년이 됐는데 그 1년 사이에 이런 폐륜적 정치 환경이 더욱 심화됐다. 지금 국회의사당은 저는 국회의사당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회의사당은 그 말대로 하면 국민대표자 회의가 모여 회의하는 집인데 지금 국민대표자 회의가 없습니다. 과반수 넘는 야당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재명에게 멱살이 잡혀 있어. 그러니까 친명계건 비명계라 하더라도 공천권이 여전히 행사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상적인 인원이 될 수 없지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뭘 발표했는가 하면 1특검의 4개의 국정조사권 발동, 1특검 내 국정조사. 1특검은 해병대 최수근 상병이 홍수 피해 지역에 구명활동하러 갔다가 이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이게 해병대 상층부와 수사단의 이견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돼. 특검. 그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그거 이쪽으로 넣으시죠. 커피 잔이요. 거기다 나중에 가져왔어요. 어느 정도 그 수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수사가 아직 시작도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 그다음에 4개의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 양평 고속도로 뭐 이런저런 건데 그 터무니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출두에 맞춰가지고 맞불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내놓고 하니까 이게 국회가 아니에요. 국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회 정치라고 하는 거 이미 종적을 감춰버렸고 국회와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탄사령부고 민주당의 168명 의원은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이 계시지만 어떻든 전부 그 분위기가 네. 거기에 졸개로 지금 전락해 있는 이런 상태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출두하면서 한 말도 보면 아주 막말이고 폐륜적 언어야. 이 정권이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고 있다. 아이고.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래 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처럼 제우스 신의 노염을 사서 큰 바위에 짓눌린 형벌을 받았다. 그다도 나는 그것을 산으로 밀고 올라가는 그 얘기죠. 자기가 그래요. 탄압받는다는 거죠. 탄압받고 있는데 그걸 견뎌내고 내가 이기겠다. 그러니까 어제 출두하면서 14분의 연설을 지지자들 앞에. 근데 그 지지자들이 몇 명 안 돼요? 지난 1일 때보다 많이 안 모였다 그래. 네. 근데 그 앞에서 14분 동안 목청을 돋워서 얘기한 그 내용대로라면 4.19 혁명이 일어나야지. 그렇잖아요. 예. 이 정권은 없는 죄를 제1야당 당수를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세상에 폐륜적 정권이 어디냐. 예. 이게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일이지. 지 말대로를 하면.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게. 그 폐륜 행위를 이재명이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 중에 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모른다고 한 그 허위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나는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안면인식 장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봐도 그 사람의 얼굴을 딱 기억했다가 다음에 만날 때 지난번에 만난 홍길동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부인 만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데 같이 자고 일어나서도 이게 누군가 어느 집 만화님이가 이럴 사람 아니야? 치매 환자라는 겁니까? 이런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성남시장 한 거, 경기지사 한 거, 지금 국회의원 겸 당대표 하는 거, 그거 정확하게 하고 있는 일이 아니지. 그렇죠. 사람 못 알아보는데 무슨 놈의 결제라고 무슨 놈의 일을 하나. 그러니까 이 전체가 아주 폐륜적 언어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기에 이제 종식시키는 방법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를 빨리 국립호텔로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안면인식 장애를 고치는 치료. 그렇게 치유도 받고 이래야 될 거 아니냐. 예. 자, 앞으로 돌아가서 윤기준 교수가 친일파다. 예. 저는 단호히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친일파라고 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윤기준 교수는 8.15 해방 이후에 고보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56년경에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네. 아마 초기에는 여기에 강사를 했던 것 같아. 네. 그러다가 이제 연세대학교 이게 교수가 됐는데 전공 과목이 응용경제학 그러니까 통계경제학 네. 이 분야의 전공인데 이분을 친일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동아일보 같은 데 댓글에 이렇게 지금도 거의 40%가 그 댓글이 올라 있는 이유가 66년부터 68년 2년간 네. 일본 도쿄에 있는 히도스바시 대학, 일교 대학이라고 그럽니다. 요게 일제시대는 동경상과대학이라고 그랬어요. 네. 백두진 전 총리 같은 이가 거기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동경제국대학과 상경계는 동경상과대학이다. 이렇게 양립이 되어 있던 명문대학이죠. 그게 이제 해방 후에는 일교대학, 히도스바시 대학이 되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상경계의 연구 집적이 많은 데입니다. 거기에 가게 된 거는 한일회담 이후거든. 한일회담 결착된 게 65년이니까 그 이듬해니까 일본 문부성에서 해외
교수급 유학생들이 일본에 올 때에 체재비,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는 게 체재비를 말합니다. 네. 체재비와 일부 비용을 제공하는데 그것을 한국 사람으로서는 1호 교수로서 받아서 갔다. 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문부생 장학금 받고 갔으니 이 사람이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이죠. 노태우 대통령 때 한일 문화교육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기금에 의해서 이 전국의 이 각 대학의 교수 중에 이게 짧게는 6개월, 1년 또는 2년 일본 각 대학의 연구 교수로 갑니다. 네. 거기 한 달에 20년 전에는 한 달에 한 50만 원을 지급했어요. 우리도 500만 원이죠. 네. 그거 갖고 생활이 돼요. 네. 그러면 그 갔다 온 사람도 전부 친일파가 되는 거고. 네, 말이 안 그 다음에 되죠. 네. 그 댓글을 보고 분노한 사람이 올린 글에는 이 시인 윤동주 씨. 윤동주 시인이 일제시대에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 도시사 대학을 졸업했다. 네. 그럼 그도 친일파냐? 그렇죠. 그것도 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으면 친일파냐? 그러니까 이게 얼토당토 없는 얘기. 네. 그러니까 이걸 친일파다, 윤 교수가. 그 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DNA를 이어받은 친일파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8.15 오전에 윤 대통령이 기념사를 할 때에 네. 한일 관계는 모든 면에서 자유, 민주, 안보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네. 파트너십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그 기념사에 대해서 이게 어느 놈의 나라의 대통령이냐? 이런 친일파가 어딨냐? 이제 이런 공격을 오전에 해댔어요. 네. 그리고 오후에 윤기준 교수가 별세에 그걸 붙여가지고 이제 그런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얘기 좀 빗나갑니다만 윤 교수가 친일파일 이가 없지요. 네, 그럼요. 그다음에 시간이 나면 저 자신에 대한 이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일한 문화교류기금에 그 이른바 장학금을 받고 네. 일본의 방문 교수로 간 일이 있어요. 네. 몇 년도 정도 됩니까? 20년 전이지. 20년 전에. 전에. 예. 거기 그 한국의 정치인들 그다음 교수들 그때 갔을 때 많았어. 예. 그 예를 들면 김병준 교수라든지 네. 그 김병준 네. 그 비대위원장 한 하고 지금은 뭐 정경련 예. 그게 회장 임시 대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한일 간은 공동 파트너십을 추구해야 되는 관계다라고 한 거 그 틀린 말이 아니지요. 네. 김대중 대통령 때 98년 10월에 일본에 가서 오부지 수상하고 한일 미래지향적인 공동선언 내용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어. 그럼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은 말이야. 걸핏하면 필요할 때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그리고 그걸 또 깜빡 잊어버리고 상대방 공격할 때는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 수상하고 만날 때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시비 걸지 마라. 이 소리를 왜 안 했나? 안 했기 때문에 난 독도를 팔아먹었다. 이런 논리야. 참. 그렇게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10월에 한일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공동 파트너십이다 이거야. 네. 과거사는 다 옆으로 제끼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게 한일어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로 중간 서역에 넣었거든. 그럼 팔아먹은 건 DJ가 팔아먹은 그 이런 건 다 뒤에 제쳐놔놓고 윤석열 대통령. 이게 폐륜적 행위야. 폐륜적 행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다음에 2030년 이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태리와 사우디아라비, 경쟁. 코리아 세 개가 경쟁을 하고 아마 금년 안으로 네. 그 국제위원회에서 투표를 결정할 모양인데 이런 고비에 와 있는 이럴 때에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우영 가운데는 이 새만금 그 잼버리가 실패한 것을 두고 빗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은 항상 이렇다, 항상 재수가 없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안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 낙점되는 걸 윤석열 집권 안에서 낙점되는 걸 보기 싫다. 이 바보들아. 거기 낙점되더라도 준비를 실컷 해서 테이프 끊을 때는 정권이 너희들한테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 그때 너희들 생생내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네. 그렇게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새만금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시행 당시의 정권이 윤 정권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인수받고 1년 3개월 만에 치러진 행사에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도의적 또는 일부 법률적 책임이 있으면 져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근원적 책임은 문재인 초기에 확정시켜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가 새만금 외에 장소 이전은 불가능하게 만들어가 예산을 갖다 들이붓고 이래 놔놓고 그리고 이 인계할 때에 이 잼버리 개최 예정지에 그게 지면 공사가 37% 됐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공사 또 한대요, 계속해서. 메인 센터도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안 됐네. 그러니까 다행히. 이게 유치할 때도 전북지사는 민주당, 이 행사 당시에도 전북지사는 민주당, 전북국회의원. 여기에 만일 장소 이동을 위해서 하려면 그 법을 개정을 해야 돼. 국회에서 개정이 돼? 벌떼처럼 들고 일날 텐데. 자, 이래가 자기들 책임을 나는 그거 따진다면 90대 10이라고 봐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그 아주, 기후도 아주 나쁘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태풍도 올라오고 하는데 사후 위기 관리를 대단히 잘했다. 아,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에 1000대의 버스를 군사작전 하듯이 그냥. 그렇지. 군사단체 모아가 여기 어느 나라는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를 행하고 여기에 말썽이 하나도 없었거든. 네. 그 마지막에는 상암운동장에서 그런 K-팝 행사를 해가 전부 흐뭇하게 돌아갔다. 네. 오히려 한국에 맡기면 어떤 위기가 생겨도 이걸 잘 대응할 능력이 있다. 이거 보여줬는데 이제 이런 악담과 막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 앞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재명이라는 자가 이런 폐륜 정치의 극단적 환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원흉이네요, 원흉. 그러니까 윤기중 교수도 친일파다. 윤석열 대통령도 친일파다. 그거 2030의 2030년에 부산 엑스포는 안 돼야 되겠다. 아주 저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주하는 이런 폐륜적 언어를 행사하는데 이걸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이재명 대표를 빨리 검찰이 네. 국립호텔로 모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왜 국립호텔 지금 못 아직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거 참 답답하네요. 법조계 사정을 아는 나 입장에서 보면 이제 1년 3개월 전에는 문재인 검찰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1년 3개월 동안에 검사 인사이동하고 기록 묵혀놨던 것 들여다보고 한데 시간이 걸리고 이게 여기저기 또 흩어져 있고 국민이 지금 피곤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하고 이번에 어제 출두했던 백영동 사건을 묶어가지고 영장 청구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영장이 발부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예. 아니, 만일 안 난다면 그것을 남으라는 시위가 있으면 나도 나설 거예요. 아, 그럼요. 그 법원에서 기각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왜? 저도 나서요. 사건의 중대성, 계속 발뺌, 증거인멸.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건이 중대하면 구속해야지 뭐. 그럼요. 계속 오리발냄이잖아요. 소환 당하는 날 어저께도 뭐 헛소리하는 게 계속 오리발이니까.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